네, 그 자리까지 이루셔서 저희가 저자님 처음 뵙고 되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친근하시고 네, 저희보다 더 겸손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네, 이 책을 작업할 때 정말 가까운 멘토를 만나는 것처럼 이제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 책에 담지 못한 이야기에 더하기 이 책을 쓰시면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책을 통해서 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40분 정도 네, 강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시간이 길진 않지만 네, 오랜만에 이렇게 무대에서 뵙는 저자님 통해서 네,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황인태 저자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스스로라고 했는데 스스로는 아니고요. 여기 이제 오늘 그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많은 동료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나오는 건가요? 네, 나옵니다. 다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또 이런 책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퇴직하고 나서 우리 직원들 앞에 서는 거는 다시는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책이 나오면서 여러분 앞에 다시 이렇게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보셨다시피 학교 친구라든지 또 모임 멤버들은 거의 부르질 않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모르시는 분은 퇴직한 후에 만난 분들이고 특히 이제 앞에 여기 두 분 계시는데 이따 또 이제 소개를 할 건데요. 두 분은 이제 서울대 AMP를 통해서 만났는데 퇴직하고 나서 저를 어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멘토의 역할을 그야말로 해주신 그런 분들이세요. 차차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일반 청중도 이제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서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후지제록스 대표이사를 마치고 패션그룹 형지에 잠깐 몸담았었습니다. 지난 2월 말까지 근무를 했었고요. 책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월 말로 일단 퇴직을 다시 또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1년 반 동안 한 일이 여기 이제 파란 글씨로 써 있는 이런 자격을 좀 땄고 그리고 두 번째에 써 있는 HIT 보람스쿨 학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HIT는 황인태의 이니셜이고요. 뭔가 보람 있는 일을 좀 해보자. 그래서 제가 보람스쿨이라고 적고 저 스스로 학교장에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를 자르지 않는 한 잘릴 일은 없을 일단 학교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 지난 7월 달에 표준협회에서 저를 좀 강사로 쓰려고 하는 바람에 여기 LET라고 해서 리더 이펙티브니스 트레이닝인데 이 교육을 받고 또 트레이너 교육은 재취업이 되면서 안 했다가 지난 2월 달에 또 트레이너 교육까지를 받고 이쪽에 명함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오늘 발표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왜 책을 쓰려고 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설명을 해달라고 했고 다음에 책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한 20-30분 정도 설명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우선 책을 쓰려고 한 거에 대해서 책 쓰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3가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결국 이 내용과 똑같아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가져왔는데 일단 퇴임 후 1년 제가 2015년 7월 1일부터 16년 6월 말까지 12개월 동안 한 일을 2016년 6월 26일 날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1년 동안 했던 일들이 과거 직장생활 34년간 한 일을 1년 동안에 다 했더라고요. 34년간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또 1년을 살아가지고
이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고, 또 그걸 통해서 나를 또 브랜딩하고, 이 책이 2030용으로 쓰여 있는데 2030들의 그 멘토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미래 명함에다가 제가 꿈파종가라고 이렇게 또 기입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왜 성공 책 쓰기 플러스 라운북에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쪽에서 쓰게 됐느냐 하면, 우리 저 뒤쪽에 우리 저 배경혜 대표님이 와 계시는데요. 사실은 조선 회장님의 마케팅은 생존이다라는 책 출판 기념회에 갔었어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커피 한 잔 사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뭘 하실 겁니까? 라고 해서 이런 거를 하려고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책 쓰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받은 분이 지금 열심히 중계방송을 하고 있는 임원수 소장인데, 저분은 그 카카오 스토리 채널 마케팅하고 인스타그램 마케팅 그 저자이세요. 그래서 저분이 성공 책 쓰기 그 플러스를 그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쓰게 됐는데, 작년 그 6월달에 만났어요. 그리고 라운북에서 9주간 그 교육을 받았고, 특히 우리 박혜연 팀장님이 출간하는 데까지 그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책 쓰는 거는 한 3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3주간은 또 천안에 가서 합숙 교육을 받는 바람에 한 2달 반 정도 책 쓰는데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 활동 계획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30 세대의 그 멘토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인지도를 계속 높여가는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퇴임 후 이제 여기 처음 오신 분도 계셔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는 81년도에 금성 반도체,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됐죠. 거기서 직장생활 6년 하다가 87년 6월에 코리아제록스로 입사를 해서 28년 근무를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년 6월달에 퇴임을 하고, 그다음에 15년 그 7월부터 16년 6월까지 1년간 공문으로 있었는데, 이때 제가 16년 2월 26일 날 1년간 뭘 하고 놀았지? 라고 해봤더니 이제 이런 것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보면, 우선 그 퇴임 전에 저는 이제 2015년 1월 1일인데요. 제가 그 56년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 1월 1일이 한국 나이 60이 되잖아요. 60세 되는 아침에 60대를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2014년 12월 중순부터 했겠죠. 그런데 60세가 되는 이 15년 1월 1일 그 점심 때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집사람한테 60세의 삶을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그 65세 이전에 사회가가 좀 되고 싶다. 그리고 삶의 여유를 위해서 악기 하나쯤은 배워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또 혼자 밥을 해 먹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굉장히 완고하신 분인데 직접 어머니가 이렇게 잘 하시지 못하니까 어머니는 말씀으로 하시고 아버지가 직접 요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음식, 그러니까 한식 학원을 다녀서 자격증까지는 말고 한 2-3달 다녀서 서너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배우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다니는 헬스클럽은 내가 안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듣고 있더니 왜? 그러더라고. 그래서 집사람이 좀 자랑을 하면 골프를 워낙 잘 쳐요. 그리고 그 스크린은 그 전국 대회 3위에 빛나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골프를 가지고 거기 껴봤자 같이 놀 수도 없고, 또 지금까지 많은 그런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제가 들어가봤자 꼴좀 하잖아요. 그래서 안 다니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퇴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 두 분 이제 소개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우리 조선 마케팅 그룹의 회장님은 이미 2번, 2009년이었나 10년이었나 대전에 그 대리점장 회의 때 한번 오셔서 강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2014년 킥업 때 오셔가지고 또 63빌딩에 오셔서 또 강의를 해주셔서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요. 예, 조선 회장님이 그 회사 그만두자마자 퇴임하자마자 골프를 치자고 하면서 이제 1인 기업 제안을 하시고 또 강의를 해라. 그리고 그러려면 책을 써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식사하면서 말씀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책을 쓴 사람은 저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분 저쪽 지금 대한사회복지회 윤점식 회장님이 앞에 와 계신데요. 저 사진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 달라고 하기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골라서 붙여놨는데 프루덴셜 부사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인회계사이시고 그래서 퇴직하시고 나서는 삼성의 임원 코칭을 하셨어요. 그리고 도심권 50번화 센터에서 상담을 하셨는데 저를 만나더니 여기서 상담을 한번 좀 받아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저를 너무 잘 알으니까 상담을 할 수가 없다 하면서 다른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분의 그 코멘트가 뭐였냐면 강의를 하면 잘하겠다. 왜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 역정이나 뭐 이런 걸 보면 강의를 하면 잘하겠다. 그러려면 또 책을 써라. 또 그분이 또 마침 또 수필가이셨어요. 그리고 전직 지원 전문가, 그다음에 비즈니스 코칭을 하면 좋겠다. 자리를 좀 해줄 것 같은데 의자를. 이쪽으로 오시죠. 밖에 얘기를 좀 해서 네, 이런 코멘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그 액션은 뭐였냐면 바로 이 코멘트와 관련된 정보를 들으면 바로 그 필요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그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바로 사람을 만나고 또 필요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그래서 아까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년 동안 제가 따져보니까 7군데의 그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 계획이 되어 있는 게 2군데. 그래서 퇴직을 하고 보통은 뭐 해외여행을 간다 뭐 이렇게 하는데 퇴직하자마자 바로 그 제주도에 가서 뭐 골프 치고 온 거 말고는 뭐 놀 시간이 없었어요. 집에 있는 시간도 없었고 거의 그냥 밖으로 뭐 교육받으러 다니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뭐 등등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 결과로 해서 이제 직업 상담사 공부를 하게 됐는데 여기 우리 송선혜 선생님하고 또 지금 막 오셔서 서 계신데 우리 천무수 선생님을 만나는 바람에 제가 또 완전 그냥 직업 상담사 공부하느라고 11주 동안 1차, 2차 공부를 하느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직업 심리학, 뭐 상담학 이거 뭐 처음 보는 거라 공부 열심히 하고 나서 나와가지고 내가 언제 나왔지 하고 따져보니까 열흘 동안 집에서 안 나왔더라고요. 공부하느라고. 하여튼 그런 하여튼 독학으로 우선 시험 원서 접수부터 해놓고 증인이 계신데 이분이 저한테 내일부터 직업 상담사 접수하니까 접수한다. 근데 친구가 이거 가지고 공부했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 해서 이제 등록부터 하고 책 사서 공부를 했는데 뭐 1차는 뭐 찍는 거니까 찍었는데요. 2차는 다 외워서 쓰는 거예요. 근데 5주 동안 4과목을 다 외우려다 보니까 하여튼 머리가 쥐가 났는데 60이 넘어서도 이게 될까? 라고 했는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쓰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중요한 그 사실은 우선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아프면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중에 자기한테 맞는 어떤 그 처방이 나오듯이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또 정보를 들으면 아까처럼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책 쓰는 거 저만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 후배 또 동료 직원들이 많이 와 계신데 사실 퇴직하고 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가 잘 있냐 뭐 이렇게 전화한 적 없을 거예요. 왜냐면 다 바쁜데 그리고 또 뭐 선배라고 전화해가지고 뭐 이거 잘 되냐 저거 잘 되냐 뭐 잔소리 해봤자 뭐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저는 뭐 언제든지 받거나 또 만나자 그러면 뭐 만나고 했지만 제가 야 뭐 바쁜 사람 불러내고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듯이 하여튼 남자가 나이가 들으면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방법은 뭐냐면 나서서 도와주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뭐 정리하고 뭐 파워포인트 만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나이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못 하더라고. 근데 그걸 도와주니까 바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우리 두 분한테도.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을 도울 게 있으면 저도 돕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고요. 예, 이거 핵분열 전략 우리 아시죠, 그죠? 예.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 저 윤정식 부사장님이고요. 이거 조소환 회장님이세요. 근데 우리 윤정식 부사장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그 일들이 계속 그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이제 상담을 받으라고 한 이 일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우리 KTV 저 시니어 브릿지 아카데미 동기분들이 또 여기 세 분 와 계신데요. 예,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게 SSR이 여기 송순예님이에요. 그리고 천문승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네, 이분이 정보를 주고 해가지고 직업상담사 하여튼 그 11주 동안 그 쉬운 편으로 하면 개고생을 한. 사실 따도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그걸 통해서 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계기를 맞이했고 또 제가 제록스에 맨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책에 썼던 그런 표준원가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 게 이걸 통해 가지고 나한테 아직까지도 이 잠재력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고 특히 조선 회장님은 여기 좀 재취업 도전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나오자마자 뭐 재취업을 할래 뭐 1인 기업을 할래 뭐 빨리 결정해라 뭐 또 이제 작년도 돌아와서는 야 이제 너 몇 달 안 남았는데 뭐 취업을 해라 그래서 사실은 형지 말고 다른데 거의 그 결정을 다 본인이 알아서 해주시고 뭐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형지로 이렇게 가게 됐고 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우리 또 배경에 우리 대표님이 또 우리 임원사 소장님을 통해 가지고 책을 쓰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실은 알고 있던 분이 세 분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다 퇴직하고 나서 만난 분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명함은 2월 이제 말까지 패션그룹 형지에 근무를 했었고 지금은 우리 저 김홍석 대표님 뒤에 와 계신데요. 김홍석 대표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이렇게 앞면 뒷면 명함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왜 책을 썼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7시 40분이니까 정확하게 20분 딱 지켰네요.